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379.71로 마감했고요. 1.22%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스페이스X는 153.2에 0.15% 거의 보합으로 마감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3대 지수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S&P는 0.06%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나스닥은 0.24%, 다우는 0.11%로 전반적으로 약간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주 쪽 부담이 있었던 하루라고 볼 수 있는데 테슬라는 그 와중에 역주행해서 플러스로 마감하게 되었고 오늘 방송에서는 세 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테슬라가 오늘 직접 공개한 2분기 인도량의 컨센서스가 발표되었는데요. 2분기 마감까지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숫자가 달성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 발표 날 보고서에 함께 나올 숫자도 있는데요. 이 배송만큼 중요한 숫자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숫자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블룸버그가 오늘 단독으로 터뜨리고 있는 스페이스 X에 대한 소식이고요. 이 통신 관련 뉴스처럼 보이지만 어제 나온 엑스머니의 뉴스와 결합하면 이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왜 남의 일이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출발할게요. 오늘 나스닥이 0.24% 빠진 이유부터 확인해 본다면 지정학적 이슈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화물선에 드론 공격을 가해서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히고 있고 이 중동 긴장의 재고조 우려가 증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자동차 업계에서는 훨씬 더 주목해야 될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폭스바겐이 독일 공장 4곳을 폐쇄하고 직원 무려 10만 명을 감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하노버와 츠비카우, 엠덴과 아우디의 네카루줄름 공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창사 89년 만에 가장 큰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고 전체 인력의 15%에 해당하며 5년간 투자도 15% 삭감해 약 1,500억 달러 수준으로 줄인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노동조합은 즉각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중국의 전기차라고 하고 이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유럽 시장에서 폭스바겐보다 훨씬 더 싸게 들어오면서 이 8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독일 자동차 왕국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테슬라랑 어떻게 연결되나도 볼 수 있는데요. 폭스바겐이 약해지게 된다면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자 하나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골드만삭스는 6월 16일 노트를 통해 이 테슬라의 유럽 등록 데이터가 전년 동기 대비 85%에서 90%나 급증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폭스바겐을 포함한 기존의 유럽 브랜드들의 약세가 그 배경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질 수 있는 것은 유럽에서 그렇게 테슬라 차량이 잘 팔리고 있다는데 테슬라가 나흘 뒤 발표할 수 있는 2분기 배송 인도량의 숫자는 과연 얼마가 나올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테슬라가 공개하고 있는 2분기 배송 컨센서스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보고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가 직접 발표한 숫자가 있는데요. 2026년 2분기 배송 컨센서스의 값은 이 40만 6,024대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숫자는 테슬라가 월가 애널리스트 22명의 2분기 배송 예상치를 직접 취합해 중간값으로 만든 공식 기준선인데 지금부터 이 숫자가 2분기 배송의 기준이 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숫자를 넘게 되면 서프라이즈가 되는 것이고요. 달성하지 못하면 실망 매도가 나올 수가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인데 이 맥락을 보면 1분기 실제 배송은 35만 8,023대였고 이 당시 시장의 컨센서스였던 36만 5천 대를 하회하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2분기 컨센서스는 40만 6,024대, 전분기 대비 13.4%의 성장이 필요한 상황인데 실제로 그 결과는 4일 후 발표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비교하면 1분기에 테슬라가 생산한 차가 40만 8,386대였는데 배송은 35만 8,023대를 했고 만든 것보다 약 5만 대가 덜 팔려서 재고로 남아있다라는 보도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 유럽에서 데이터가 훨씬 더 강하게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예상치인 40만 6,024대를 훨씬 더 능가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러면 유럽 데이터가 어떻게 훨씬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을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의 이 마크 데날리는 6월 16일 리서치를 통해서 2분기 배송이 컨센서스를 웃돌 가능성이 높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를 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는 자체 전망을 42만 대로 올렸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 컨센서스의 평균치인 40만 6,024대보다 14,000대 정도 높게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바로 유럽을 들고 있고, 유럽의 등록 데이터가 앞에서도 말했듯 전년 동기 대비 85%에서 90%가 급증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6월 초 일별 데이터도 강하게 출발하고 있고, 또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과 호주에서도 모멘텀이 감지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럽에서 85%에서 90% 정도 급증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들면 굉장히 놀랄 수 있지만, 2025년 2분기 유럽의 테슬라 배송이 상당히 낮았던 것을 생각한다면, 작년에 워낙 바닥을 쳤기 때문에 올해 같은 숫자로도 비율이 크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실제로 비교 기준이 낮아서 숫자가 크게 보이는 것이지 실제 수요가 그만큼 폭발적으로 늘었다라는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숫자가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UBS는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6월 23일 날 발표한 UBS의 2분기 예상은 40만 5천 대로 잡고 있고, 이 목표가는 364달러 중립의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골드만삭스에서는 현재 낙관적인 전망, UBS에서는 중립적인 전망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월가의 컨센서스는 오히려 UBS의 의견과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의 노트에서 한국이 유럽, 중국과 함께 모멘텀이 감지되는 시장으로 언급된 적이 있는데, 이 한국 시장은 보통 2분기 마감 후 이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의 월별 등록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고, 모델 Y가 5월에 소렌토를 꺾었던 흐름이 6월까지 이어졌는지 7월 초에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테슬라가 공개하고 있는 컨센서스에서는 배송의 숫자 말고 한 가지 숫자가 더 숨어 있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의 인도량 발표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자동차 인도량보다도 중요한 데이터는 바로 이 숫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공개할 수 있는 컨센서스에서 배송 숫자만큼 중요한 숫자는 바로 에너지 스토리지의 컨센서스인 13.8GWh인데요.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테슬라를 전기차로만 보는 회사들은 이 수치에 대해서 잘 체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테슬라는 지금 두 개의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고, 이 자동차 사업과 에너지 사업 중 과연 에너지 사업에서는 얼마나 성장을 크게 했을지가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사업의 경우에는 소비자 한 명 한 명한테 차를 파는 방법이고, 경쟁사가 가격을 낮추면 테슬라도 따라서 가격을 낮춰야 되는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테슬라가 가격을 계속 내리는 결정을 했고, 이 결정은 마진을 깎는 이 결과를 수반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비자 시장을 타겟으로 잡고 있는 자동차 판매는 변수가 많고 또 가격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에너지 사업의 같은 경우 메가팩으로 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이 전력회사나 데이터 센터 같은 대형 고객에게 계약 기반으로 판매하는 방식이고, 쉽게 말하면 삼성이나 애플이 TSMC한테 반도체를 장기 계약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개인 소비자에게 파는 것이 아니니 가격 할인 경쟁 압박이 자동차보다는 훨씬 더 적을 수밖에 없고, 이 계약이 잡히게 되면 그 매출이 비교적 예측이 가능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사업을 훨씬 더 주목해서 봐야 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째로 수요의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은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현재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데이터 센터들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를 대규모로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 데이터 센터 하나가 쓰는 전력이 작은 도시 하나의 수준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그 전력을 24시간 끊김없이 공급할 수 있는 대규모의 배터리 저장 시스템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메가팩이 바로 이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고, 이 AI의 트렌드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 테슬라 에너지에 대한 수요 역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여기에서 공급 측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테슬라는 이미 메가팩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라스룩 공장을 포함해 이 많은 메가팩의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이 경쟁자가 이 시장에 뛰어들려면 공장을 짓는 데만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테슬라는 이미 그 시간의 격차를 크게 벌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13.8GWh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작년 분기 대비 큰 폭으로 성장한 수치이고, 이 속도가 유지되면서 에너지 사업이 테슬라 전체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실제로 테슬라가 13.8GWh를 달성하거나 초과하게 된다면 이 자동차 외에 실제로 돈이 되는 사업을 키고 있다는 것이 숫자로 확인되는 것이고, 이런 데이터가 반복될수록 투자자들의 시각 역시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 테슬라가 전기를 팔고 그 전기로 테슬라 로보택시가 움직이며, 이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회사이기도 하고, 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결국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움직이는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재미있게도 오늘 테슬라가 40만 6024대라는 월가의 컨센서스를 공개한 날, 일론 머스크의 다른 회사인 스페이스X는 이 통신 환경 자체를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스페이스X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블룸버그가 단독으로 올린 소식에 의하면 스페이스X와 차터 커뮤니케이션이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휴대폰 서비스의 파트너십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차터가 어떤 회사인지를 보게 된다면 미국 최대 가정용 인터넷 제공업체이고, 스펙트럼이라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구조는 T모바일과 버라이즌의 지상망을 빌려서 소비자에게 재판매를 하고 있는 방식인데, 이번 논의의 핵심을 보게 된다면 스페이스X가 위성으로 신호를 잡고 이 차터가 지상 인프라로 이어받는 위성과 지상의 결합 구조로 이 소비자 휴대폰 서비스를 직접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D의 그레고리 윌리엄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내용을 살펴본다면 스페이스X가 통신사들과 이 망 도매 계약을 맺을 확률을 60%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안 되면 스페이스X가 T모바일을 직접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AT&T나 차터스, 컴캐스트 같은 케이블 회사의 인수 후보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스타링크의 모바일 전체 가능 시장을 스페이스X가 IPO 신청서에서 직접 7,400억 달러의 시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위성 인터넷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바일 통신 시장 전체를 겨냥하고 있는 수치이고, 이전에 스페이스X의 사장인 그웬이 CNBC에서 했던 말을 한번 되새겨본다면 스타링크 모바일이 가정용 브로드밴드를 훨씬 능가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지구상에서 가정용 인터넷이 필요한 인구는 수억 개이지만 휴대폰을 쓰고 있는 사람은 수십억 명이기 때문에 시장의 크기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핵심 질문은 스페이스X가 소비자 통신 시장에 직접 들어오면 지금 내고 있는 휴대폰 요금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는 이동통신 요금을 내면서 두 가지 비용을 동시에 내고 있는데, 이 한국 기준으로는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미국 기준으로는 월 수십 달러를 내고 있는데, 이 구조가 수십 년간 바뀐 적이 없이 고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스페이스X가 위성으로 직접 커버하게 된다면 지상 기지국의 인프라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고 훨씬 더 적어질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인프라의 유지 비용이 줄어드니 이론적으로는 요금이 낮아질 수 있게 되는데, 지금 통신사에 내고 있는 요금의 상당 부분은 기지국의 건설과 유지 비용인데, 이 위성이 이것을 대체하면 그 비용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비유를 한번 해보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될 때 엔진과 변속기, 배기 시스템 등이 사라졌는데, 이로 인해서 부품수가 줄었고 유지보수 비용도 상당히 낮아졌는데, 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게 아닌 전기로 움직이게 되니까 이 연료비의 구조 역시 바뀌었으며, 내연기관 시절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큰 변화가 전기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통신에서도 똑같은 전환이 시작될 수 있는데요. 지상 기지국 중심의 이동통신에서 위성의 직접 연결로 스페이스X가 위성으로 직접 폰에 연결해 T모바일이나 버라이즌이 수십 년간 쌓아왔던 지상 인프라의 해자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런 전환이 현실화된다면 통신산업 전체의 요금 구조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블룸버그에서는 엑스머니가 이제 프리미엄 플러스 유저들에게 확장으로 출시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엑스머니는 연 6%의 예금이자와 최대 1,000만 달러의 보험을 들고 있고, 비자의 직불카드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이 구매 시 3%의 캐시백, 41개 주에서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엑스머니가 있다면 은행 계좌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을 예고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스페이스X의 전화기로 통화하고 엑스머니로 결제하고 테슬라 로보택시를 호출하고 그 요금도 엑스머니로 낼 수 있는 이 통합된 생태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위성을 이용한 통신부터 휴대폰 그리고 결제까지 모든 것을 한 가지 앱에서 할 수 있는 에브리싱 앱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며, 일론 머스크가 만들고 싶어하던 중국의 위챗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 스페이스X 폰이나 엑스머니의 연동 같은 이야기는 공식적인 발표가 없고요. 스페이스X가 통신사와의 파트너십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과 엑스머니가 출시되고 있다는 것, 이 두 개의 방향이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될지 눈여겨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스페이스X는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0.15%의 상승으로 거의 반응이 없었지만 이 차터의 주가는 오늘 3.09%가 올랐고 시장이 어느 쪽에 더 반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스페이스X의 정보를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지 지금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낙 많은 소식들이 다양한 방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자, 우선 단기적인 시계를 보게 된다면 2분기 인도량 배송 발표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40만 6,024대의 월가의 컨센서스를 달성할 수 있을지 아니면 실패하게 될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1분기 테슬라는 40만 8,386대를 생산했었는데 35만 8,023대를 배송했고 2분기에서는 생산 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할 수 있는데 이 재고가 더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며 이 재고가 줄었다면 수요가 살아났다는 신호로 재고가 더 늘었다면 수요보다 생산이 앞섰다라는 신호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2분기 인도량 발표는 배송과 생산 그리고 에너지까지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좋게 나오게 된다면 이 테슬라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에너지 사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13.8기가와트시가 나오게 된다면 작년 분기 대비 큰 폭으로 성장한 수치이고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단기적인 변동이 아닌 단연간 이어지는 구조적인 수요라고 확인될 수 있으며 이 3분기 연속으로 성장이 확인된다면 추세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테슬라를 보는 시각이 자동차 기업보다는 훨씬 더 에너지 기업으로 비중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스페이스X와 차터의 파트너십 논의까지 이어지면서 엑스머니는 확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테슬라 로보택시가 이어지게 된다면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되는 방향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합병이 실제로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이런 방향 자체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며 일론 머스크의 X와 스페이스X, 테슬라가 각기 다른 회사로 운영되면서도 이 궁극적으로 연결시키는 결정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운영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같은 사업을 공유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일론 머스크가 만들고 있는 그림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고요. 스페이스X를 이용해 연결을 하고 엑스머니로 결제를 하고 테슬라로 이동시키는 생태계는 이 명확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며 오늘 차터의 파트너십 논의 역시 이 방향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있는 에브리싱 앱 생태계가 현실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이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